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곽상도 의원이 돌아왔습니다. 자, 지난 20대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 비리 의혹을 가장 활발하게 제기했던 사람이 당시 자유한국당의 곽상도였습니다. 문다혜 문재인 대통령의 딸의 해외 이주 문제, 문재인 사위 문제, 문재인 아들 문제까지. 자, 굉장히 여러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문제 제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은 준공인입니다.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악관의 이방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언론들도 대통령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늘 감시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통령이 원튼 원치 않든 이 권력을 쥔 사람의 가족은 권력의 부패에 취약합니다. 과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직계 아들들 감옥을 갔습니다. 친형님들이 감옥을 갔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딸에 대한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 전면에는 곽상도 의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곽상도 의원이 문준용 씨,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묘한 타이밍입니다. 부동산 문제입니다. 지금 청와대가 이 국민들로부터 도덕적으로 맹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집 문제입니다. 자, 국민들에게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통해서 다주택자 집을 팔아라. 2채 이상 갖고 있으면 고통스럽게 해주겠다고 해놓고 자신들은,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은, 장관들은, 차관들은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이 서울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은 상당히 재미를 봤습니다. 그런데 곽상도 의원이 폭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이 아파트를, 서울의 아파트를 샀다가 팔았는데 처음 샀을 때 가격의 반 이상을 시세 차익으로 남겼다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이 불법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물론 대단히 충격적으로 정보를 빼서 투기했다고 볼 정도는 아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기에 지금 문준용 씨의 아파트 투기 성공 사례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그리고 그 참모들의 똘똘한 집안채 갖기를 넘어선 다주택 투기 의혹과 맞물려서 폭발력을 갖습니다. 아무튼 곽상도 의원의 정보력이 대단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청와대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서울의 한 아파트를 팔아 상당히 큰 수익을 올렸다. 자, 아파트를 처음 샀을 때의 값 74%에 달하는 큰 돈을 남겼다고 충격적 폭로를 했습니다. 자, 이 곽상도 의원에 따르면 준용 씨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신도림 팰러티움 주상복합 아파트를 84제곱미터라고 합니다. 이 주상복합 아파트를 2014년 4월에 샀습니다. 그때 가격은 3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6년 뒤 2020년 1월에 5억 4천만 원으로 팔았다고 합니다. 시세 차익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아파트 매수 가격과 비교하면 74%에 달하는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3억 1천만 원을 주고 불과 6년 전에 아파트를 샀는데 샀을 때 그 가격의 74%를 남겼다는 겁니다. 강남에서 10억 챙겼다, 20억 챙겼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비율로 보면 상당히 큽니다. 74%를 챙겼다면 이거는 상당히 성공한 재테크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 구로구의 아파트 값이 폭등한 것은 아마도 문재인 정부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곽상도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준용 씨가 2014년에 이 아파트를 살 당시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등본상 채권 최고액이 1억 6,5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당시 3억 1천만 원을 주고 샀는데 이 중 1억 6,500만 원을 빌린 것 같습니다. 대출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의 아들은 박근혜 정부 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샀는데 문재인 정부의 이런 지금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기도 어려워졌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박근혜 정부 시절은 서민들이 이렇게 대출을 받기가 비교적 쉬웠던 모양입니다. 3억 1천만 원짜리 집을 사는데 1억 6,5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구로구나 서울 지역에는 서민들이 이렇게 대출을 많이 못 받습니다. 이거 뭐 무슨 투기 우려 무슨 조정 무슨 이름도 어려운 이런 이유를 붙여서 서민들이 지금 뭐 대출 받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3040들은 말합니다. 아니 흑수저는 이제 집도 못 사느냐. 특히 전세 끼고 살 때는 아예 3억 원으로 뭐 대출 한도를 낮추고 아무튼 지금 상당히 복잡한 이 핀셋 규제로 서민들이 고통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라면 불가능했을 수도 있는 이 대출을 박근혜 정권 때 문재인의 아들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고 문재인 정권 때 이 집값이 쑥쑥 늘어서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집을 살 때 가격의 74%에 달하는 이윤을 챙겼다는 겁니다. 자, 정말 충격적입니다. 물론 이게 범죄는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문제 있습니다. 뭐냐? 자, 곽상도 의원은 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2일 국토부 장관에게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준용 씨가 이 아파트에 실거주한 것이 아니라면 전세를 끼고 은행 대출을 받아서 산 투기 수요라고 볼 수밖에 없다. 준용 씨가 아파트에 직접 거주했는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문제도 갭 투자냐 뭐 이런 건데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서민들의 주택 구입을 굉장히 어렵게 막아놓고 있는데 만약 문준용 씨가 이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전세 끼고 샀다가 팔아가지고 이렇게 큰 돈을 챙겼다면 이거는 정말 대통령의 가족이 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문준용 씨가 이 아파트에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문준용 씨가 답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설령 살았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정권 때는 이렇게 서민들이 돈을 많이 빌려서 집을 사서 팔았는데 엄청난 돈을 챙겼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런 것도 이런 재테크도 서민들한테 못하게 한 겁니다.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값은 엄청나게 올라서 평균 뭐 9억 넘지 않는 집이 9억 넘는 집이 더 많을 정도라고 합니다. 다 종부세 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전국을 투기장화 만들고 이거는 정의당의 뭐 설명입니다만 전국을 투기장화 만들고 이제 와서 규제를 해서 서민들이 내 집 마련 꿈을 꺾고 있는 이 현실에 문준용 씨가 등장해 있는 겁니다. 아무튼 곽상도 의원이 아주 어려운 팩트를 하나 찍어서 툭 던졌습니다. 상당히 아픈 겁니다. 문준용 씨도 문준용 씨지만 지금 청와대의 고위 공직자들, 집 여러 채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중 하나가 노영민 비서실장입니다. 자, 청와대의 2인자조차 이렇게 집도 안 팔고 본인이 팔라고 권고해놓고 본인은 안 팔았습니다. 그 팔면서도 반포집 판다고 했다가 50분 뒤에 청와대에서 브리핑 수정했습니다. 청주 아파트 판다. 자, 이러니 강남 불패 신화를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청와대가 시그널을 준 겁니다. 자, 이와 함께 곽상도 의원은 언론 보도를 인용해서 청와대 전현직 참모 65명 중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18명이고 각 부처 장차관 40명 가운데 15명도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자,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말하면서도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들이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이다. 이 사람들 지금 엄청나게
재미를 봤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팔았다가 그 집이 10억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평수도 아닙니다. 자, 어쨌든 곽상도 의원이 제기한 이 문제, 비단 문준용 씨 문제만은 아닙니다. 문재인 청와대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무능하게 집값이 오르는 것을 오히려 방관한 것은 아닌지, 장차관 부동산 참모들의 재테크를 위해서 말이죠.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곽상도 의원이 또 대통령 가족을 지적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